슬럼화된 상가를 한번 유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슬럼화된 상가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를 어떠한 기획을 해서 저렴한 그 임대를 얻어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당동 그 시티 그런 개념으로 재포장을 리모델링을 하든 리노베이션을 하셔가지고 간다 그러면 새로운 공간 창출과 새로운 이미지를 줄 거니까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례로 또 본다 그러면 최근 짓는 주상복합은 뭐 그 고급화가 돼 있어서 그렇지만 그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면 20년이 아니네요. 30년 전 돌아가면 노태우 정권 때 200만 호 아파트가 지금 30년이 돼서 슬럼화돼 있는 개념인데 그 아파트의 그 재건축이랑은 저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거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방식과 틀려서 그 당시는 각 개별 점포가 조그맣게 점포별로 그 상가 그 레벨이 들어가 있었죠. 건축물 관리대장을 띄워보면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라는 그 명목이 있었고 뭐 생선 가게다 그러면 생선 가게라는 명목이 있어서 조그맣게 잘라서 그때는 대형 마트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금 다시 본다 그러면 그런 슬럼화되어 있는 것을 전체 임대를 하든 매입을 해도 그건 소유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면 소유권이 될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중적인 어떠한 그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슬럼화되어 있는 거는 외부 상가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평가되어 있고 또 그러면 그 코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지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리모델링해서 조그만 점포들을 확장을 해서 큰 대형 점포로 만들고 거기에 맞는 주민들에게 맞는 어떤 것을 그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재래시장이 많이 이제 지자체에서 그 시장 골목을 많이 현대화를 시켜줬지만 그 현대화라는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예전으로 그 표현하면 그 번영회라는 지금도 번영회라는 그 회장도 있고 번영회를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번영 회장님의 어떠한 역량이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그 역량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너라는 개념인데 그분의 한 분에 의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조합이든 번영회라는 어떤 거에서 어떤 방식을 영업 방식을 바꿔보는 거. 그래서 상품을 준다든 아니면 어떤 티켓 발행을 해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한다든 배달을 할 때도 어떠한 그 번영회에서 추진하는 어떠한 그 팁을 준다든 하면 그 차별화된 어떤 것을 한다 그러면 재래시장도 충분히 그 상품에서는 백화점과 뒤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1차 상품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그 재래시장은 왠지 믿음을 안 갖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러신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준다 그러면 지금 그 재래시장의 매출도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사를 하시면서 타성에 젖은 장사보다는 이 문화에 맞는 어떠한 영업 방식으로 그 바꾼다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과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에도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파트도 사실 공동 매입이다라는 거에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같은 논리는 뭐 설명에서 계속 그 이 공동체 공동 매입이라는 어떤 그 주제가 돼 있기 때문에 반복된 표현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에게도 그렇고 지금 우리 뭐 이거는 나이와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장을 보게 되면 젊은 층들에 와닿는 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 플랫폼에 의해서 지분 매입하는 사례인데 이게 지금 카사라는 어떤 사이트에 의해서 지금 그 공동 매입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있던 방식이긴 합니다. 방식은 같은데 좀 그 내용이나 제목이 조금 틀린 부분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30년 전 투자개발이라는 어떤 회사에서 증권 발행을 해서 투자를 시키는 그런 그 채택을 한 지 있지만 그 방식이나 지금 하는 것은 방식은 같다고 보는데 형식이 틀려진 거죠. 이건 인터넷 세상에서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 주식이라는 어떤 것을
접목시킨 것과 같은 그래서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그 수익증권을 사면 이 사례가 하나가 그겁니다. 이 답스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게 그 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수익증권을 의미하는데 이게 신종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인이 청약을 해서 예를 들면 100억이다라고 얘기했을 경우 주당 5천원짜리 그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청약을 받고 이 카사라는 회사에서 그 총괄 관리하고 이 총괄 관리에 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신탁 이게 지금 한국 자산 신탁에서 그 한 상품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0억이라는 금액이 모아져서 그 청약자들이 이 건물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은 그 영업을 한다는 타입보다도 부동산을 사서 이익 배분이라는 어떤 개념인데 이건 앞으로도 겪어봐야 될 일이지만 장단점이 나올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 매입을 할 때 이런 그 방식을 선택한다 그러면 적은 돈 가지고 특히나 이 젊은 층들 창업하는 우리 그 젊은 층들이 이런 방식에 의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기사를 본 거지만 그 대학생들이 투자 동아리를 해서 100만 원씩 투자해서 부동산 그 알바로 한 돈으로 가지고 그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매입해서 그 투자 이익을 갖는다라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그 또 퇴직하신 분들 퇴직금 가지고 전체 금액을 갖고 하느니 그 공동 매입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공동 영업을 해서 이익 배분을 해서 거기서 어떤 실력이 닦아지면 그때 그 개인 어떤 창출하는 것도 방식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요새 새롭게 이 플랫폼 이 인터넷 세상에 나타나는 이 방식이 있었던 거지만 어쨌든 새로운 방식처럼 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 새롭게 이렇게 그 만들어진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이 이제 공동 매입이라는 어떤 거로 해서 제가 지금 사례를 좀 들어봤고요. 또 내용을 보면 공동 매입 개념은 이제 알겠다. 뭐 똑같은 말을 반복해 드렸으니까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면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비대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그 좀 폭넓게 그 개념을 가져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게 사례를 들으면서도 질문을 받으면서 이해를 시켜드리면 좋은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혼자 떠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와 닿을지는 저도 궁금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신다 해도 지금 이건 평가가 될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이라는 그 개념 속에 이게 뭐 사례를 들고 있지만 이 사례는 대한민국 사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한 한 그 사당도의 그 시티 그 하나와 시장 개념의 어떤 그 개념으로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례를 지금 하나로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장단점을 좀 추리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어쨌든 뭐 옛날 말로 하면 이론을 보고 천리를 간다라는 속담도 있는데 이론을 아끼지 않으면 지금은 버티지 못하는 바로 그 영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건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만큼 절약을 할 건지는 끊임없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저를 화면으로 보고 있지만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는 생각하는 게 낫고 생각하는 것은 실천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을 절약하기 위해서 얼만큼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는 몸소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 부지런하지 않으시면 이론을 절약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라고 해서 장사도 안 되시면서 절약 방식은 하다못해 우리 알코올로 손 소독하는 거 일반적일 때는 그것도 비용이 안 들어가던 것이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 절약을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공동매입 개념은 알겠는데 소상인들이 상가 운영은 어떡하나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배경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막연히 이제 내가 퇴직을 해서 장사한다 아니면 그냥 직장 다니니 장사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는 운영관리, 경영관리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분들에게는 한 20여 년 전서부터 그 하던 표현인데 간단합니다. 한 단어입니다. 경영을 하십시오. 근데 그 단어를 쉽게들 생각하고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경영이라는 어떠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육체와 정신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론 절약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게 공동 매입에서도 공동 매입을 하자는 것은 어쨌든 수익 창출, 이득을 취하자라는 거에서 공동 매입이라는 표현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장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경영을 하시면 운영이 됩니다. 그런 표현 누가 못해라고 하면 실천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론을 절약하실 건지 어디서부터 물품을 이론을 공동 구매를 할 건지 그러니까 직거래를 할 건지 직거래를 해서라도 그 직거래하면 그 배분의 논리가 나오면 100원에 구입할 거 70원에 구입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공동 구입 방식인데 지금 소비자들은 거꾸로 그 방식에 의해서 저렴하게 그 음식이든 물품이든 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옛날 방식, 재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니 고객들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그런 거로 보면 지금 관리, 이제 상가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 번영회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때 번영회장을 해본 적이 있어서 그런데 이 번영회장님이 철저한 수지 분석과 운영 관리, 마케팅 전략을 좀 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점포라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5개면 5개가 뭉쳐서 어떠한 종목이 갖춰도 괜찮고 종목이 틀려도 그 절약이라는 어떤 거와 마케팅 전략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그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요. 전문적으로 표현한다라면 이게 이제 외주 관리라는 거와 자주 관리라는 게 있고 혼합 관리라는 게 있는데 외주 관리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못하니 남한테 의뢰하는 거죠.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간이 세금도 있고 일반 사업자도 있지만 법인 사업자도 있고 그런 경우에 세무사한테 의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다못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도 내가 전문성이 있다면 제가 비용 안 들이고 하면 되는데 내 전문성이 떨어지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세무사한테 의뢰하면 기본 5만 원 정도 드려야 될 겁니다. 근데 그거 세무서 와서 잠깐 듣고 배우면 또 소상공인 그 회의소 같은 데 가면 매달 부가가치세 관련된 그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쉬는 날 그런 데 가서 강의도 좀 들으시고 하시면 아까 이론을 절약하자는데 5만 원을 절약하면 몇 배입니까? 계산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외주 관리를 준다라는 건 지금 사례는 세무 그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문 관리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고요. 또 사례를 든다면 아파트가 그렇죠. 관리사무소에 가면 관리소장이 있지만 그 외주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외주 관리도 또 체제가 틀립니다. 관리소장은 독립체가 돼 있어서 그 외주 관리 업체의 어떠한 그 지시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또 그 단점이 생기는데 외주 관리를 하느니 자주 관리를 하시고 자주 관리를 하신다는 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론적인 걸 어떻게 습득을 하시면 충분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다못해 물 쓰는 거 또 요새 고객들 그 화장실 그 열쇠를 잠그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화장실 열어서 그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예전에는 그 구멍가게라고 하면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이 서로 경쟁이 돼서 그 담배 판매권이라든가 우표 판매권이라든가 전화 판매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그 경쟁이 심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 10원짜리 그 예전에는 전화 한 통에 10원 할 때가 있었죠. 기억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 우표 한 장에 1원도 안 남는 그걸 갖고 하는 것은 1원짜리 우표 한 장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을 산다는 논리니까 자주 관리에 의해서 지금 이런 방식을 좀 더 디테일하게
고객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뭐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 소상공인들이 외주관리 주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아까 사례드린 세무사 같은 경우 그런 거는 본인들이 어려운 일 아니니까 하시면 절약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주관리 같은 경우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절약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절약 방식, 그리고 마케팅 전략에 한 사람이라도 더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여기에 맞는 게 이제 혼합관리라는 것인데, 이건 외주와 자주의 그 혼용된 그 표현인데, 전문업체의 조언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나이 드신 분들이 영업을 하시는 방식도 이제는 바꿔야 될 부분들은, 그 음식점 같으면 맛으로 승부를 한다 그러지만 요새는 젊은 친구들은 맛으로만 승부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분위기와 인테리어, 또 고객 그 대하는 어떤 주인의 자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 본인들이 아니라면 어떤 전문 업체에게 조언을 들어가면서 한다 그러면, 이 지금 그것도 이 내 앞으로 가는 어떤 영업 방식에 그 새로운 창출을 하시는 게 살아남는 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아까 뭐 설명했던 어떤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 이제 뭐 요식업이나 뷰티 사무실 모두 대세가 공유다. 이 지금 하다못해 사무실도 지금 이것도 뭐 한 3, 40년 전입니다. 그 무역회사들이 그 지금은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러긴 하지만, 대형 사무실에서 거기 책상 하나 놔주고 무역을 하는 어떤 그 오더를 받는 그런 책상 하나에 그 전화기 한 대 놔주는, 지금도 또 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 같은 경우 설계사분들이 그렇죠. 책상 하나 놔주고 뭐 핸드폰이 있어서 각자 운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또 요새 또 공인중개사 사무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형 그 부동산 회사를 차려서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인터넷과 어떠한 네트워크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영업을 하는, 그게 절약, 아까 말씀드린 절약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또 인터넷 세상에서 고객을 끄는, 앞으로는 그 워킹 고객이 없어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코로나에서 많이 느끼겠지만 전부 홈쇼핑이다,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코로나가 아니라 손치더라도 문화의 변화에 의해서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3, 40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얘기 아니라 그 변화, 문화는 조금씩 변한 것뿐이지 방식은 그때부터 있었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을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라는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많이 표현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근데 그 초심이 연구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내가 무엇을 그 품목을 하나 정할 때도 그만큼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오픈하고 나면 전부 그냥 타성에 젖어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안 하니까 음식 맛도 그게 사람 입맛이 반하는데 그 맛대로 그대로 가시면 손님이 떨어지죠. 그 사례는 지금 양평에 가면 옥천 냉면집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서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손님 절반도 안 됩니다. 코로나가 아닙니다. 그 맛의 변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합니다. 그 맛이 맛이라고. 그러니까 그 맛이 그대로 있는 거냐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은 그 시대의 맛을 느끼고자 하니까 그 변화를 주는 게 지금 영업은 이 소상공인에게 말씀드리는 부동산 구입에 대한 것을 하면서 영업에 관련해 좀 설명을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전장에서 말씀드린 운영 방식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지금 뭐 전문 운영 회사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대형화 됐을 때 전문 운영 회사, 아까 얘기한 외주 관리를,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조그만 소형 아파트 같은 게, 소형이 아니라 세대수가 적은 자가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소상공인들이 전문 운영 회사에다 맡겨서 운영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사례인데,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소상공회죠. 그러니까 그거 활용을 많이 하시면 그 소상공 그 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많지만 때마다 그 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의도 들으시면서 이 운영 관리에 관련된 것도 공부하시고,
또 그 공부하신 걸 갖고 내 영업에 반영을 하시는 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사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탁사에서 통합 관리해 주는 개념인데 이것도 그 운영 관리라는 개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 관리, 자산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을 관리해 준다는 의미인 거지 이게 그 영업 관리나 이런 것까지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 매입이라는 단어 또 개인 소유의 그 소유라는 단어는 부동산 매입에 의한 거지 그 매입을 처음부터 잘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매입한 이후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더욱더 철저히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은 일단은 사시면 부동산으로 승부하시는 건 아닐 거고 그래서 부동산을 잘 사야 되는 것은 부동산이라도 영업이 안 될 때 그 부동산 이득이 나온다면 재테크라는 개념인 거지 내 생활고의 어떤 영업 방식은 아니라고 보고 근데 어쨌든 중요합니다. 우리 재산 중에 1호 목록이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이 공동 매입을 하는 경우는 신탁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탁 방식은 뭐 개인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 공동 관리 같은 경우는 대형 관리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카사에서 하는 거는 부동산 그 한국 자산 신탁에서 그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관련된 어떤 거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부동산 구입 또 구입을 해서 내가 직접 영업을 하는 거 그런 거 보니까 복합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경영이라는 어떤 의미 가지고 그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길거리 군고구마 장사도 아니면 요새 그 길거리에 파는 그 길거리표 치킨도 그 영업 방식의 어떤 경영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으면 이득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철저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경영이라는 이미지를 끊임없이 연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